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전일 장은 초반에 중동발 악재에 반응하면서 정유주와 가스주를 중심으로 단기 수혜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죠. 특히 정유주에서는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그리고 홍구석유,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까지 이러한 정유주들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급등 가능성에 따라서 투기적인 매수세가 몰린 결과죠. 또한 GSE 같은 가스 관련주들도 역시나 부각을 받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이슈가 커질 경우에는 항시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었다. 다만 이러한 섹터 같은 경우는 유수성 이슈에 반응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발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알 만큼 다 알잖아요. 미사일 쏠 때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핵시설에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때마다 뭐다 정유주나 가스 관련주나 방산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전일 영상 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따라붙지 마라. 갭상승 나와도 절대 따라붙지 마라. 오히려 기관회인들하고 세력들이 좋아서 터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 미국,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마다 어떤 정유주가 그냥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력들이 힘들지 않고 공짜로 그냥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다른 종목들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자전거래에서 힘들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개인들 악성 물량 받아먹으면서 꾸역꾸역 끌어올리기 때문에 수수료도 그만큼 많이 들어요. 자금이 그만큼 많이 든다. 그에 반해서 이런 정유주나 가스 관련된 종목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세력이 힘들지 않고 그냥 내용으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물리면서 수급이 그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상승을 위해서 쓰는 돈이 전혀 없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하다가 운 좋게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언제든지 떨궈도 큰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따라붙지 마셔라. 세력도 좋은 일을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이러한 정유주, 가스 관련주, 방산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후 이제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의 중심은 주도 테마주로 예상대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전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였죠. 우르비텍부터 원전 해체 관련주로 뭐 얘는 이렇게 좀 관련주 엮여 있지만 원전 관련주도 엮여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저는 이 종목이 왜 수급이 안 들어오나 사실 계속 궁금하다 약간 의구심을 품었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후속주 측면이 있지만 대장주격으로 굉장히 좀 강한 수급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우진엔텍, 우진엔텍도 역시나 예상대로 강하게 수급 보여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 저는 사실 중동 그 악재로 인해서 약하게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약하게 시작한 다음에 강하게 슈팅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대장주격인 종목들은 오히려 시초가가 플러스 되면서 강하게 상방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피코그램,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태용도 SMR 관련해서 원래 풍력주죠. 근데 금일은 원전 테마로 엮여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 원전 정책이 강화되고 체코, 사우디 같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요. 기술적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후에 이렇게 쭉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단기와 중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주도 테마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갔죠. 수급이 미친듯이 갔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전일 그 영상 때 수산인더스트리하고 피코그램을 말씀드렸잖아요. 피코그램은 예상대로 수급이 만약에 제 말씀대로 밑에 밀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을 좀 크게 내셨을 거라 봅니다. 났을 거라 봐요. 그리고 이 종목은 끝난 거 아닙니다.
피코그램은 끝난 거 아니에요. 금일도 약하게 시작하는 척하면서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금일은 뭐 음봉장 잡은 다음에 뭐 내일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끝난 거 아닙니다. 원전 테마는 수산인더스트리도 보시면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나더라도 앞전고점 돌파하고 끝나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에너토크도 뭐 이런 종목 좀 오히려 약세 흐름이 나왔어요. 한신기계도 생각처럼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밀리면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다만 시세가 이제 신고가가 나온 뒤에 어때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이런 경우에는 뭐 금일까지도 뭐 밀릴 수 있지만 밀리다가도 믿고 있다는 양봉 형태로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흐름이 금일도 탄다면. 근데 금일 안 타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타면 뭐 그때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온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다만 원전태만 아직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로봇주의 흐름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금일 추천 종목들을 제가 로봇 관련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추천 종목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보티즈가 상한가를 쳤죠. 노보티즈 상한가 치고 KNR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일에 이어서 금일도 아니 그 다음 날도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강하게.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수급이 꽤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로보스타도 그렇고요. PNS 미케닉스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들이 수급 흐름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뭐 기사 내용을 보면 정부의 제조 로봇 산업 육성 정책, 그다음에 AI 기술 결합에 대한 기대감이 적응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한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후에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올라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추천 종목 말씀드릴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STO, 증권형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주들이죠.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전일 같은 경우는 넥서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엮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엮여서 상한가 쳤고 IT센, 엔텍도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들었고 특히 이메이드 시리즈들이 그냥 넘사벽으로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상한가 쳐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메이드 플레이까지. 카카오페이, 뭐 레이버 같은 경우는 보너스죠. 세상에 저는 뭐 특히 카카오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미쳤다. 미쳤어요. 시총이 조단위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그냥 미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카카오랑 친화적인 여하튼 민주당 같은 경우 이런 말이 뭐하지만 기업마다 틀려요. 민주당이 되면 사실 그동안 네이버가 압박을 받았고 반대로 뭐 국힘같이 보수당이 되면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압박을 받았다. 서로 이게 좌우 선양이 뚜렷한 포털 사이트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언제나. 근데 이제 바뀌면서 바로 이제 뭐 눈치 없이 그냥 수급이 팍 들어오는 거기다가 연동이 돼 버리니까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규제 개편,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그리고 기술력과 실체를 갖춘 기업의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단기 중기 전략 양보도 가능한 강한 핵심 테마로 스테이블 증권형 토큰 테마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도 난리 났죠. 스테이블 코인 빨리 해야 된다. 이걸 빨리 제도화해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받는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젠 ESS 테마죠. 세아메카닉스하고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풍력주, 태양광주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대표적인 ESS 관련주로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전력 저장 시스템 이제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AI도 굉장히 좀 중요한 유권 중에 하나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SK, AI 같은 이런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들, BI 매트리스도 강하게 들어왔고
정일 같은 경우는 그럼 딥마인드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 같은 AI 솔루션 기반 기업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금일은 이러한 종목들은 중심 추기기보다는 아무래도 STO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아니면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 그리고 또 후속에서는 노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죠. 그래서 뭐 세아메카니스나 SK 이터니스, 뭐 SK AI, 뭐 BI 매트리스 뭐 이런 관련주들은 수급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중심축보다는 그냥 순환매성 흐름에 가깝고 짧은 수급 정도의 이런 성격으로만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아메카니스죠. 세아메카니스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수급이 들어온다면 뭐야? 밀리면 재매수. 이렇게 좀 강조 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추가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만약에 금일도 밀리는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또 추가 시세가 나옵니다. 이런 종목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아니면 또 음봉지형 맞은 다음에 좀 기다가 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좀 긴 시한 아마 한 1, 2년 정도 내다보면 이런 기업은 좀 많이 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가기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시세는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흰반의 흐름이 보인 다음에 갈 겁니다. 바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어려 보여가지고 300일선 돌파 흐름이 나왔긴 했지만 바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어려 보인다. 이렇게 좀 왜냐면 아직 에너지 고스트로가 쉽게 이렇게 이슈화가 되진 않아가지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다. 대부분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보다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나가시면 되고 또 조정 나왔을 때 재매수 하시는 전략 이렇게 좀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피코그램. 피코그램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상대로 저는 예를 들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우진은택이나 우르비텍이 굉장히 강하게 갔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가서 너무 이미 크게 고점 부근이라서 좀 무서운 감은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 매매하시면 사실 물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매수하셨으면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러한 종목을 말씀 안 드리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실까 심리적인 관점으로서는 미쳤다고 이 종목을 잡지 않거든요. 프로 투자자들도 쉽게 따라붙지는 않아요. 물론 뭐 1, 2% 먹겠다, 뭐 2, 3% 먹겠다 하는 초단타쟁이들은 매매하긴 하죠. 트레이더들 정말 뭐 초단기 매매하시는 트레이더들은 매매를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물론 유튜브를 가끔 보면 이상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하면 당연히 찍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급등 날 확률이 커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전일 영상 보시면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르비텍이나 우진엔텍이 원전 관련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냥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다가 거의 뭐 1, 2% 정도 시초가 대비 플러스 2% 정도 이하에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그냥 수급 들어오면 보라고 이렇게 수급 들어왔다고 한 다음에 입 싹 닦으면 끝이거든요. 사실 그런 양반들이 많은데 제발 그렇게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을 계속 매매하면 언젠가 밀립니다. 잘못 잡으면 말 그대로 이렇게 올리다가도 올린 척 하다가 한가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뭐 상한가 치고 음봉주정에 추가 시세가 나오는 건 맞긴 해요. 이게 정석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매매를 했는데 시세가 뭐 10% 정도 나온 다음에 장대봉 달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냥 무시할 건가요? 시청자님들이 막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봐도 그냥 무시할 거예요? 무시하더라고. 그냥 왜냐면 다른 종목에서 잘 찍어가지고 상한가 나오고 왜냐면 이런 종목들 찍다 보면 상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좀 황당하긴 한데 저는 도무지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런 종목 많이 드리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세가 좀 늦게 나오더라도 그냥 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없어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이 제일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입꼬리에 달았다 하더라도 조정 흐름이 몇 번 나온 다음에 앞전 고점들 또 나오는 형태예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만약에 물린다 하더라도 매수 잘못해서 물린다 하더라도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수익성으로 또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게 크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여하튼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또 빨리빨리 가네. 빨리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단주. 한일 단주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 나면 뭐라고 했나요? 그냥 빨리 매도해 버리셔라. 그냥 즉각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상대로 이제는 앞전. 이 앞전 저는 그래도 이 앞전 고점 돌파까지 나오는 게 정상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금일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보너스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일단주 매도하셨잖아요. 한일단주를 보지 마시고요. 코츠 테크놀로지를 보세요. 이 종목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지금은. 사실 한일단주는 시총이 상대론적으로 방산주 내에서는 좀 작았기 때문에 제가 한일단주를 강조 드린 거거든요. 한일단주도 아마 추가 시세 나올 것 같은데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일 아마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정유주도 뭐 지금 유가도 급락 나왔다고 막 이렇게 기사가 뜨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방산주가 금일은 좀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다음 날에 또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앞전 고점 돌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코츠 테크놀로지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제가 추천 종목 라인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금일 빠졌다. 추가적으로 빠져서 음봉주정으로 마무리가 됐다. 갭을 메꾸는 정도의 급락이 나왔다. 그럼 매수하셔도 돼요. 이 종목은. 아니면 내일 추가적 이 음봉 모양 잡고 보합권 내지 살짝 추가적으로 민다. 또 밀 수 있거든요. 밀었을 때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음봉 밀고 밀린 척 하다가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런 종목은. 왜냐면 신고가 나온 다음에 이 아래 긴 윗골이 소음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으로 조정 흐름 나오면 매우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진입하기엔 매우 좋은 가격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는 아마 금일은 조정 나오고 내일 정도에 또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란과 뭐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방메디컬.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이미 시세가 나와서 제가 브리핑해 드릴 필요는 사실 없어요. 다만 저는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온다고 보는 게 15,490원을 넘기지 않고 밀었다라는 거죠. 앞전 이제 고점을 앞에 두고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21선 부근까지 조정 흐름 나온 다음에 옆으로 좀 기면서 이렇게 뭐 고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민 다음에 가파르게 또 시세가 나온다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은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좋아요. 실전 면으로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분히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SOS랩. 이 종목도 역시 노봇 관련주도 연동이 돼 있죠. 이 현대차에서 이제 노봇을 양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에 이와 관련해서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통해서 사실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수급이 들어온 게 정상인데 의도적으로 그냥 안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나쁘진 않으니까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나쁘지가 않아요. 전혀.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이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은 16,500원은 가지 않을까, 가거나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V현택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주 플러스 자회사가 노봇 회사죠. 노봇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로봇 관련주로 편입하셔도 된다. 그리고 금일 뭐 윗골이 길게 나왔으니까 밑골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금일 슈팅 나온다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주들이 순환원 수급이 강하게 붙을 때 뭐 내일이라든지 금일 조정 나오고 내일 붙는다든지 여하튼 한 방은 나올 것 같거든요. 모양새 봤을 때는 하방으로 크게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게 계속 강조드리지만 바로 밑에가 121선 그 다음에 61선과 120선이 강력한 지지선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지받고 301선 넘기면 또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신 전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하방으로는 뭐 크게 뺄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스프리마 HQ 전일 제가 말씀드린 종목으로 21선 부근을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깼습니다. 뭐 요즘은 21선 깨는 거 비일비재해요. 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깬 다음에는 보통 35일선 지지를 받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밀렸을 때는 매수하셔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물론 추가적으로 금일 또 민다 하더라도 결국은 눌림자리 만든 다음에 상방시 이 앞전 고점 돌파, 상한가 고점 9,300원 넘기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거라 보거든요. 보안주들이 모양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STO 관련된 종목들이랑 연동이 되진 않더라. 실제로 납품이나 뭐 이런 걸 한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추후에는 그런 기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니터랩도 그렇고 센즈랩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다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이 없어요. 보안주긴 해도 라운시큐어나 뭐 아톤이나 이런 기업처럼 스테이블 코인하고 STO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에요. 사실 그냥 보안이면 일반적인 보안주들인데, 근데 결국은 제 경험상 연동이 없다 하더라도 보안주들이, 그런 보안주도 이미 갈 때까지 다 가버렸잖아요. 고점까지 그냥 찍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바닥주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바닥에 위치되어 있잖아요.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면 어때요? 바닥에 위치되어 있다. 이런 측면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주들은. 그래서 보시면 모니터랩하고 센즈랩이 보통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 차트가 좋더라고요, 모양이. 그래서 아마 이러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는 스프리마 HQ가 좀 안전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시고, 만약에 나는 좀 과거 대장주경인 종목들 매수하고 싶으면 센즈랩이나 또 한창도 관련주였나? 헷갈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센즈랩하고 모니터랩 이 두 종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네. 한 모식이었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보안주는 후속적인 측면으로는 다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놓고 그냥 묵혀놓으시면 됩니다. 뭐 센즈랩도 괜찮고 모니터랩도 괜찮고 스프리마 HQ도 괜찮고. 근데 스프리마 HQ가 아무래도 지문인식이라든지 또 그 망막의 그런 인식, 그래가지고 이런 생체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전된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스프리마 HQ가 연동이 추후에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밀렸을 때 뭐다 이렇게 매수해 놓으셨다면 그냥 끌고 가세요.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올 때까지는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 아이언 디바이스도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서 수익을 이미 본 상황이지만 매도를 안 하신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차트가 여전히 좋아요. 이 종목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왜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고 에너지 고스토랑 연동해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SK터니스나 세아메카니스는 뭐 연동돼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 종목이 안 들어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리고 이미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상황이고 하방으로 크게 밀 자리도 없습니다. 현재 구간부터는 61선이 이제 강하게 지지선을 받쳐주고 있고요. 정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5일선만 턴해준다면 그래서 쉽게 죽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세가 나올 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미 수익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수익을 본 상태고, 저는 근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앞전 고점 돌파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미 그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건데, 매도 또 안 하신 시청자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원전 테마랑도 엮여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원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 정동영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통일부 장관에 또 지정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남북기업주들이 또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 그 중에서 자원 관련주는 거의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른 남북기업주는 좀 불안해 보이는데 자원 관련주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어라인 스포트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항시 강조드리지만 6월 27일 날 이제는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때죠. 맞나? 내일 수요일 목요일 맞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때 유상증자 물량이 나옵니다. 물량이 나온 다음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아요. 좀 시간 끌다가. 그러면 대부분 세력들이 물량을 다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형태는. 이런 패턴은 상승이 나올 때 악성매물 먹으면서 올렸고, 밀렸을 때는 적은 거래량으로 밀어버렸다는 것보다 매집이 그만큼 잘 돼 있다. 적은 거래량으로 지들끼리 자전거리에서 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집이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량이, 대부분 세력들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끌어올려야지 지들 물량을 떨굴 수가 있겠죠. 이거 너무 티내게 올렸어. 티내게 너무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A 프로 같은 경우 2차전 관련주고 이 종목은 좀 거의 바닥이라고 봐요. 2차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특히 A 프로는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구조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하이메디스 같은 경우도 크게 의미 두지 않겠습니다. 뭐 계속 뭐 의도적으로 빼는데 이놈은 좀 악성이에요. 좀 습관을 못 고칩니다. 세력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상한가 쳤잖아요. 상한가 치고 떨군 자국도 없어요. 이게 윗꼬리에 달았지만 떨군 자국이 없어요. 상승형 양봉이거든요. 십자도지형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모양 만들고 밀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반등 흐름 일정 나와주고 거의 20-30% 정도 나와준 다음에 어때요? 또 밀어버렸어요. 근데 어디까지 밀었냐? 전저점 이탈을 해버린 다음에 뭐다?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죠. 이틀날에는 상한가까지 쳤던 종목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밀어버립니다. 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죠. 이미 거래량이 바닥 대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얘네들은 저점 또 깼잖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그런 다음에 앞전 고점도 더 나온다든지 뭔가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혹시라도 그 진입하신 시청자님들은 그대로 매수하셨으면 좀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추천 종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조건이 있어요. 금일 매수하실 때 추가 시세가 나오면 따라 붙지 말 것. 그 다음에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올 것. 일단은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잡으려면. 금일은 수익 낼 생각하지 마요. 시장이 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 낼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라. 3시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냥 딱 3시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조정 흐름이 지속이 된다 여전히. 그러면 그 종목을 따라 붙으시는 게 맞다. 그래서 금일은 노봇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제가 노봇 관련주 추가적으로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전일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배경은 LG AI 연구원을 발탁을 했죠. 그래서 그 분이 개발한 AI 엑사원이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엑사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챗봇 검색용 AI가 아니에요. LG에 쓰이는 뭐 가전, 로봇 전체의 두뇌를 심는 전략적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AI 기술이 접목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화화폐 관련주 유라클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 암진단 AI를 엑사원하고 협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지화화폐 관련주보다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뭐 LG그룹과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LG CNS도 이게 계속 왜 수급이 들어왔나 싶더니 기관 외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배경은 이제 LG AI 연구원을 이제 발탁한다는 거 이미 정보를 알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서 설명이 안 돼요. 이 종목도 엑사원하고 연동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관들은 알고 있었다. 이런 추측이 듭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유라클이나 LG CNS처럼 이런 기업들보다는 수혜보다는 확실히 그 엑선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노봇주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봇주들이 뭐 노보티즈나 노보스타가 확실히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엑선하고는. 그래서 수급이 좀 노보티즈 같은 경우 상한가 친 이유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상한가 친 이유가 있는 거고요.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강하게 도는 이유가. 그래서 노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최근에 AI 관련주도 비슷한 형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아마 이와 비슷하게 좀 당분간은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로봇 관련주를 가져와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시 말씀드리지만 로봇 관련주를 매매하실 때는 금일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진입하셔도 되고 추가 시세 나올 때는 그냥 관망하세요. 관망하시고 다른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LS 티라이틱을 가져왔어요.
이 종목은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그 공장을 무인하고 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로봇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차트 베이스를 보시면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강하게 이미 뭐 상한가 쳤고 이미 저점 대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종목 오히려 좀 옆으로 기는 측면이 강합니다. 뭐 상한가 치지도 않았어요. 이후에 뭐 상한가 치는 기록도 없고. 그 최근에 추세 상단선을 이렇게 그어 보니까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왔죠. 최근에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금일 만약에 음봉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뭐 이 종목은 종가 뭐 5,560원 부근에서 진입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 유도 탄오봇 관련주와 다르게 바닥을 기고 있어가지고 진입하시기에는 부담이 없어서 가져와 봤고요. 시세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언제 나올지는 장담을 못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손해보기 정말 싫고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님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매매하셔도 부담이 없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손해볼 가격이 아니야. 매수 진입하면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부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고,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당분간 순환할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가져봤고요. 금일 조정이 나왔을 때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PNS 미케인스라는 종목을 가져봤어요. 이 종목은 보행 재활 의류 로봇 워크봇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사고로 보행장애를 겪는 환자들의 재활을 도와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미국, 유럽, 중동에서 수출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의류 로봇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이쁘죠.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이전에 이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봐가지고 수익을 나름 재밌게 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확히 이 부분에서 매도했더니 짱 밀리더라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다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121선과 61선 넘기면서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 5일선을 또 강하게 넘기는 상태고요. 거래량 실리면서. 그래서 정별 형태로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면서 뭐다? 2차 시세를 내보내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금일 추가 시세가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음봉 모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종가 베팅 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근데 추가 시세가 나와버린다? 보지 마세요. 그냥 관심 갖지 마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좀 이 종목도 음봉주정 잡혔을 때 잡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를 위한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이에요. 그래서 직교 로봇, 스크라 로봇, 다관절 로봇, 그다음에 물류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인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탄탄한 대기업을 고객사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 로보티지와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좀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음봉지정이 만약에 금일 나온다, 로봇 관련주들이 소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아주 꿀입니다. 꿀. 일단은 음봉이정 잡히면 매수해 놓으시면 다음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삼방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PNS 미케인스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금일 음봉지정이 나왔을 때보다 관심 있게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리해드리자면 부담, 로봇 관련주를 매매를 하시는데 부담을 좀 느끼시는 시청자님들, 이미 크게 올라간 종목들 보기 싫고 바닥주를 그냥 매수해서 그냥 기다릴래 하시는 분들은 티라유텍을 보시고요. LS 티라유텍을 보시면 되고요. 아니야, 그래도 단기적으로 나는 큰 수익을 보고 싶어, 그런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PNS 미케인스하고 로보스타가 음봉주정을 잡힐 때, 이렇게 음봉주정으로 잡힐 때 3시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다, 그때 이제 진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종목이 이미 금일 밀린 척 하다가 장대 한봉이 또 나왔어요. 추가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방산주 중에서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 시세가 안 나오고 당일 추가 시세가 안 나오고 음봉주정이 나온다,
금일은 유독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매수하는 이유는 좀 시장을 금일 하루만큼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뭐가 튈지 몰라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따라붙는 매매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금일 같은 장세는 따라붙는 매매는 좀 위험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중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금일 수익을 바로 못 보시더라도 그 다음날 수요일을 위해서 금요일을 위해서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하시는 습관이 좋지 않을까. 매일 어떻게 수익을 봅니까? 주식시장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매일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수익 보기도 힘든 장이에요. 뭐 금일 보면 이번 시장 보시면 뭐 꾸역꾸역 다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총이 2조 원 단위, 10조 원 단위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시총들은 전혀 수급이 안 들어와요. 대체로 보면.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 보기는 오히려 더 어려운 감이 있지 않을까. 아직 코스닥이 이외에 있는 종목들, 가변 종목들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잘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총이 일단 좀 높은 종목들이 더 오히려 수급이 잘 들어오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소외받을 확률이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좀 높은데 너무 실망 마시고, 어차피 다 같이 돌아요. 저시총주들도 어차피 수급이 돌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차분히 잘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